반갑습니다. 칠칠입니다. 맹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을지, 이거는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는데 제 영상을 길지 않으니까 다 들어보시면 답이 나와요.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그냥 맹지를 갖고 있다. 이런 분들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말고 또 뭐 농막을 하나 설치하고 싶은데 땅이 없다 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하죠. 그냥 맹지를 구입해서 거기다 농막을 하나 설치해도 될 것 같아요. 맹지가 건축에 제한이 있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금액이 너무 저렴하니까 그게 또 장점이에요. 그리고 나중에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제 지난 영상 중에 조회수가 많이 나온 그 맹지 탈출에 대한 그 영상이 있거든요. 그거는 제가 맹지를 탈출한 그 하나의 그 경험, 예시입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고, 자, 그러면 맹지에 농막을 정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또 가능한지, 그러면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해야 돼요. 뭐 맹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 도로가 접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 그럽니다. 도로가 접해 있으면 그건 맹지가 아니죠. 근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내 땅에 2m 이상의 폭을 그 도로가 접해 있어야 맹지가 아니고 건축이 가능한 그런 땅이 되게 됩니다. 도로가 접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 그래요. 그러면 맹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나? 설치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맹지래도 땅에 그 지목이라는 게 있죠. 땅은 여러 가지 지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농지라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임야라는 게 있고, 또 이제 도로가 돼 있으면 그 도로는 그 땅은 도자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. 도로라고 도자가 딱 찍혀 있어요. 그게 도로예요. 내 땅은 이 맹지인데 사실상 뭐 여기 뭐 도로가 있다. 그게 현황도로가 될 수 있어요. 현황도로라는 거는 공부상에, 그러니까 지적도상에 도로로 돼 있지 않은, 그냥 실제로는 뭐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그냥 도로가 현황도로라 그래요. 근데 우리가 건축 어떤 신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이렇게 공부상의 도로라야지, 뭐 현황도로라든지 또는 임도라는 게 있어요. 임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뭐 실은 트럭이 다닌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임야에 난 도로가 있는데 임도라고, 이것도 도로로 치질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상의 도로로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. 맹지라도 그 지목이 있다 그랬는데 농막을 놓을 수 있는 그러면 지목은 뭐냐? 농지래야 됩니다. 농지라는 거는 자, 전이나 답 또는 과수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건 확실한 농지예요. 근데 뭐 다른 지목이에요. 뭐 잡종지라든지 뭐 그런데 이 농막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실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 거를 연속 3년 이상 이렇게 경작을 한 토지는 이거를 농지로 볼 수 있습니다. 하나의 절차는 그 농지에 해당돼서 이걸 농지로 인정받으려면은 농지 전용 허가, 요거 협의 부서상 그 협의 대상인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, 또 아울러서 농지 전용 부담금도 납부해야 이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또 농지로 3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농지로 인정을 해줘요. 근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면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기에 뭐 농작물을 3년 이상 뭐 경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그거는 농지로 보질 않습니다. 그래서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또 받고 산지 전용을 받고 경작물을 3년 이상 해야 농지로 봐준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슨 얘기예요? 자, 맹지래도 지목이 농지면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. 근데 지목이 딱 농지,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경작을 한 경우에 그 농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. 이 농막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다 잘 알지만은 그래도 한번 또 상기해 보도록 하죠. 이 농막은 농업시설에,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그런 시설이래야 됩니다. 그리고 주거를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. 근데 사실상 지금 뭐 농막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주거 겸 뭐 주말에 별장 겸 그렇게 쓰는데 그건 사실상 불법이에요. 그래서
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뭐 창고 기능을 해야 되고, 그쵸? 농기구라든지 비료 뭐 이런 거, 농자재, 종자 이런 거를 보관하는 그런 목적이 맞아요. 그 다음에 농업하는 그 노동이 들어가잖아요. 농사 지을 때 휴식 및 뭐 간이 취사 좀 쉬어야 되고, 점심때 밥도 좀 먹고 물 끓여서 뭐 또 커피도 한 잔 마시고, 이런 임시 숙소의 개념입니다. 그리고 면적 제한도 있어요. 20평방미터 이내로 해야 됩니다. 대략 6평인데 6평이면은 3 곱하기 6,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 외곽 사이즈예요. 외곽 사이즈. 그러면 18 평방미터인데 20평방미터 요 미만으로 그렇게 되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만 그냥 하면 돼요. 그 해당 군청이라든지 거기 가면은 그 농막 설치 신고를 하러 왔다 그러면 양식이 있어요. 이런 이제 A4지 같은 종이에 거기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배치도 그냥 손으로 뭐 이렇게 대략 자아대고 이렇게 직접 그리셔도 돼요. 그래서 어디 어느 위치에 내 농지 요 땅 어느 위치에 놓는지 규격 표시하고 출입문 표시하고 그런 정도만 하면 되고, 여러분들이 잘 하실 줄 모른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이 이렇게 친절하게 막 도와줘서 직접 작성을 해도 돼요. 뭐 이거 신고하느라고 설계사무실까지 안 가도 됩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주거용으로는 안 된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낮잠은 자도 돼요. 근데 밤에 거기서 잠을 잔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됩니다. 사실상. 예. 그리고 이 면적인데 그러니까 농막을 뭘로 지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 벽체 중심선 또는 기둥이 있으면 기둥 중심선에서부터의 그 거리를 재서 20평방미터 이내 이거 하면 돼요. 근데 또 2층으로 지으면 되냐? 그거 안 되겠죠. 왜냐면 면적이 20평방미터가 늘어나니까. 그렇지만 이 면적을 포함시키지 않는 다락이 있다. 위에 이 중층 2층인데 그 위층이 다락의 개념이다. 그럼 다락도 또 규정이 있죠. 이게 다락이 경사지붕이면은 높은 데까지의 높이가 1m 80 미만이래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다락이 평지붕이다. 그러면 이 평균 높이가 1m 50 그 미만이래야 다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. 그래서 내가 농막인데 좀 더 이렇게 밑에다는 뭐 농기구랑 뭐 이런 거 많이 놓고 위에서 좀 낮잠이라도 잔다 다락식으로 하면은 그 다락 규정을 맞춰줘야 전체 면적이 20평방미터를 넘지 않게 됩니다. 이 농막의 그럼 시설은 어떠냐? 이 법이 이 몇 년 전에 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능합니다. 그다음에 변기, 샤워기, 뭐 전기 온수기, 싱크대 설치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전기 온수기 설치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적절한 그 용량의 전기 차단기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전기 시설에 의한 배선, 그 전선관은 난연 전선관을 또 사용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수도를 연결하는 거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어떤 기준이 있어요. 조례 같은 거,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정화조, 수도 그 연결하는 거, 정화조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그거를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,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. 그 농막 이거 설치 신고할 때 직접 그 작성을 해도 되고, 수치만 뭐 정확하게 그리면 돼요. 그 지적도상에 농막 그 배치한 위치 정도 이렇게 그리고,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, 그 다음에 자기 신분증 그런 거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, 근데 내 땅이 아니고 내 뭐 친구 땅이다, 여기에다 내가 농막을 좀 설치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토지 사용 승낙서, 그거는 또 그 토지 소유주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가져가야 됩니다. 그 비용은 그 농막 설치 신고 그 비용은 한 10,000원에서 한 15,000원 그 사이에 그렇게 접수비, 그 다음 필증 수수료 그런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존치 기간은 한 3년이 넘어가면은 연장 또 그 신청 서류를 내면 됩니다.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. 그럼 나는 맹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 이 도로가 없어서 차 뭐 1톤 트럭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를 하냐? 그런 분이 있는데, 농막은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컨테이너 3 곱하기 6, 3 곱하기 7짜리를 놓고 싶다. 그러면은 크레인으로, 그쵸? 좀 크레인이 올 수 있는 그 터까지 와서 거기서 농막을 이렇게
찝어서 그 땅에다 내려놔도 되겠죠. 뭐 공중으로 이렇게 가서 운반해서 내려놓는 거예요. 그렇게 해도 됩니다. 그럼 또 전기는 어떡하냐? 전기는 이게 맹지가 됐던 뭐 농막 컨테이너가 됐던 한국전력에 전기 신청을 하면은 나와서 확인해보고 전기 공급을 다 해줘요. 계량기 달고 전기세만 잘 내면 됩니다. 이 또 농막 설치할 때 주의점으로 한 가지, 농막은 영구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면 안 돼요. 근데 자갈은 깔 수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농막에서 내려오는 그 배수구, 하수구가 이렇게 땅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. 그러니까 겨울하고 동절기하고 여름하고 또 땅이 얼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, 농막도 확실하게 이게 받쳐졌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배관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겨울엔 얼기도 하고,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 배관을 농막 바닥에서 내려서 횡으로 길게 어느 정도의 그 경사는 둬서 길게 횡으로 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 움직임, 탄력이 있게끔 해야 되겠죠. 그래서 한 1m 50 정도 횡으로 가다가 땅으로 내려가게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사진들은 농막의 모델을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했는데 꽤 오래됐어요. 제가 예전에 이 농막을 만들었던 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도 이 농막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재미삼아 뭐 목조로 해도 되고, 아니면 뭐 용접 좀 하실 줄 안되든지, 아니면 용접하시는 분 한 분 불러가지고 이 철골 각 파이프로 그렇게 또 뼈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목조로 만든 거, 또 이 각 파이프 뼈대로, 이 철제 뼈대로 만든 이 농막의 이 모델인데 한 3가지 정도 외부랑 내부 이 사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소개되는 농막은 다 내부에 다락이 있어요. 한 절반 정도. 이 다락의 위치는 그 주방 화장실 그 부분의 상부, 거기가 다락이 됩니다. 이 농막은 또 운반할 때 뭐 육교라든지 터널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또 트럭의 높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상 트럭이라도 한 높이 1m, 또 농막 높이가 또 한 3m 이상 올라가면은 보통 우리가 이 교각이라든지 한 4m 30 제한이 많습니다.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면 거기를 싣고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락 규정도 있지만은 어쨌든 운반 관계 때문에 또 다락 부분을 너무 높이질 못합니다. 어쨌든 하나는 이렇게 용마루가 쭉 밖에서 봤을 때 일자로 된 그런 디자인이 있고, 이것도 보시면은 안에 다락이 구성되어 있어요. 그리고 하나는 다락 부분에 지붕이 조금 높고, 그 다음에 다락 아닌 부분은 지붕이 좀 낮은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요 전체 얼마예요? 20 스퀘어미터 이내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직접 디자인을 해서 농막을 한번 또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부도 여러분 취향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농막에 대한 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,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.